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로안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남자의 일기장.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은 몇 주 전이었다. 추석에 친구랑 같이 고향에 가려고 기차표를 2장 예매했는데 친구가 근무를 하게 돼서 표가 1장 남아. 아직 예매를 하지 않았다면 같이 가지 않을래? 남자와 여자는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다. 사춘기가 찾아오자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란히 합격을 하게 되면서 다시 가까워졌다. 캠퍼스 생활을 같이 했다. 자주 함께였고 서로를 잘 알았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고백을 받거나 하면 여자는 가장 먼저 남자를 찾아왔다. 남자에게 여자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참 좋은 친구였다. 친구가 맞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영화관에 갔다가 그녀를 보았다.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소개팅을 할 거라더니 그 상대인 모양이었다. 평소였다면 성큼 다가가서 인사를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다. 하필이면 같은 시간에 같은 영화라니. 곤란했다. 여자의 3줄 뒤가 남자의 자리였다.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여자의 뒷모습만 보였다. 여자는 자꾸 웃었고 그때마다 옆 사람과 어깨가 스쳤는데 남자는 괜히 화가 났다. 밤에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역시 같았다. 기분이 불편하다 했더니 듣고 있던 선배가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연히 가능하다니까 선배가 남자를 툭 치며 좀 솔직해지라고 했다. 기분이 더 복잡해져서 계속 여자를 외면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는 일. 남자는 고민이 됐다. 그때 여자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추석에 기차를 타고 같이 고향에 가자는 문자. 연휴의 시작이었다. 3달 만에 여자를 만났다. 기차 안에 나란히 앉기는 했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차창 밖에 떠있는 커다란 달을 보며 여자가 말했다. 그거 알아?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보면서 산대.
달의 공전주기랑 지구의 자전주기가 같아서라나? 여하튼 달의 저편은 볼 수가 없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또 침묵하는데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너랑 나랑도 달과 같았던 것 같아. 한쪽 면만 보여주고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석 달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다른 면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었다. 알지만 한 번 더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물었더니 여자는 심플하지만 용감하게 대답했다. 여자로 봐달라는 거야. 갑자기 마음과 머릿속이 환해졌으나 표정을 들키기 싫어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는 척했다. 유리창에 남자의 웃는 얼굴이 비쳐 여자가 따라 웃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 여자의 일기장. 낮이었는데 달이 떴다. 하얀 반달.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파란 빛이었고 상대적으로 달은 더 창백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으니 친구가 다가와 내가 아니었다면 달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라고 말했다. 친구는 뜻없이 던진 이야기였으나 여자에게는 슬픈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지금 자꾸 셔터를 누르는 것은 나라도 저 달을 기억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 여자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여자에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가서 닿을 수 없기에 매일 보는데도 그립다. 남자는 같은 회사 선배였다. 처음 출근하던 날에 남자를 보았다. 그날도 낮 달이 떠 있었다. 어떤 징조처럼 말이다. 남자에게 여자는 낮달과 같았다. 한참이나 거기 있었지만 거기 없는 존재였다. 남자에게는 오랜 연인이 있다고 했다. 여자는 끼어드는 법을 몰랐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종종 이야기하셨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결국은 내가 울게 된다. 남을 울게 하지 마라. 상처는 반드시 돌아온다. 여자는 어머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왔으므로 그저 지켜보는 일 외에 남자에 대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다. 덕분에 아픈 날이 많았다. 슬픔이 늘었다. 주인 잃은 강아지라든가 갈 곳 없는 고양이라든가 낮 달마저도 슬펐다. 외로운 마음 하나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스쳐만 간다.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모른다. 남자도 늘 스쳐갔다. 눈이 마주치면 웃기는 했지만 말이다. 여자는 최대한 감정을 숨겼다. 허락받지 않은 일방의 감정을 들키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했다.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이란 영원히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낫달 아래서 남자를 마주친 여자는 결국 울고 싶은 얼굴이 되어버렸다. 다 낫달 때문이었다. 여자의 표정을 본 남자는 평소처럼 스쳐가지 않고 멈춰서더니 선배다운 말투로 물었다. 시원한 거 하나 사줄까? 마침 퇴근길이었다. 차가운 커피를 건네며 남자는 대뜸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여자는 제법 용기를 내서 흔해 빠진 사랑 고민이라고 답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골치 아프게 하는 관계는 일찌감치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경험상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여자는 답하지 못했다. 접어도 접어지지 않아 여자는 오래 자신의 감정이 불편했었다. 노력해봐야 안 되는 것은 마음을 접는 일이었다. 침묵이 어색했던 것일까? 남자는 서둘러 다음 말을 이었다. 아닌 거 알면서 오래 미련을 떨어봤지만 혼자가 되니 좋은 점도 꽤 많더라는 이야기. 마지막 말이 여러 번 여자의 귓가에 울렸다. 혼자가 되었다. 그가 혼자가 되어 지금 내 앞에 있다. 여자가 웃자 남자는 다행이라는 듯 웃으며 일어섰다. 나와 보니 어느새 어둠. 달은 노랗고 예뻤다. 여자는 달을 보며 말했다. 오래전 일본 소설가 하나가 쑥스러웠던지 I love you를 오늘 달이 참 밝네요 라고 번역했대요. 남자는 귀엽다며 웃더니 오늘 참 달이 밝네 라고 말했다. 여자가 대답했다. 그러게요. 오늘 달이 참 밝네요. 남자의 미소를, 함께 보던 노란 달을,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을 것을 여자는 알았다. 사랑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말해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사랑이라면 결국에는 말이 된다. 어떻게든 알게 하고 알게 된다. 어느 작가의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혼 때의 일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징병되어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해서 겨우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멀리, 그것도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야 하다니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우편제도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내는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해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주 연락을 해주세요. 남편은 걱정하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알았다, 알았다 대답했습니다만 사실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결국엔 가서 닿을 법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전쟁터에서 남편은 고장나 버려진 서치라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고친 다음 아내가 있는 쪽을 향해 빛을 쏘았습니다. 매일 밤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내는 어디선가 빛이 비치면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에게 와서 닿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책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혜윤의 책 여행 혹은 여행처럼과 삶을 바꾸는 책 읽기에 연달아 등장하는 충북 음성의 한충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알던 것도 서서히 희미해질 나이에 왜 새삼 한글을 배웠는가 하면 꼭 적어보고 싶은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왔을 때는 아무도 할머니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군대에 갔고 아내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만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문맹인 걸 몰랐으니 남편은 중매 결혼을 해서 나에게 정이 없는 것인가 괜한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보니 아내는 정답고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심이 되어 남편은 왜 답장을 하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울며 대답했어요. 실은 글을 읽지 못한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도 겨우 한 장 놀러온 누군가가 읽어줘서 내용을 알았을 뿐이다. 사정을 다 알게 되었지만
부대로 복귀한 남편은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치지 않았죠. 남편의 편지를 읽고 싶어 할머니는 간절히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답장이 할아버지에게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50년 후였습니다. 마침내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편지를 보낸 당신. 어둠 속에 쏘아 올린 빛 한 줄기를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달빛 속에서 아내는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해졌을까요? 50년 만에 아내의 답장을 받아든 남편의 손과 얼굴과 눈가를 그려봅니다. 함께한 긴 시간과 함께 걸어온 먼 길이 녹아있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한 줄이 만드는 감동은 길고 진하고 깊었을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마운 웃음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표현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직설적이어도 아름답고 어둠 속에 빛 한 줄기를 쏘아 올리듯 달이 참 밝네요 하고 돌려 말해도 아름답습니다. 제대로 전해질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이라면 상대도 반드시 알아차릴 테니까요. 사실 감춰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도 하죠. 가득 찬 풍선이 터지듯 어느 순간 말이 되어 나와버릴 테니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은 알게 합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잘 정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잠 못 드는 밤 로안이었습니다. 좋은 꿈 꿔요.